안녕하세요. 주돈입니다. 10월 11일 화요일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저는요, 오늘, 포지션, 레버리지 다 팔았습니다. 빵. 2차 전지 빵. 다 팔았습니다. 사실 오늘 괜찮았거든요. 괜찮았어요. 조금 상승의 기미도 있었고, 오전장에는, 레버리지도 지금보다 약간 포지션을 조금 더 늘렸었어요. 2차 전지도 늘렸었고요. 근데 보시면요, 이제 종가에 외국인들 포지션이거든요. 오늘 보면 외국인들 마이너스 1000억에서 플러스 2000억까지 땡기는 이 모습 굉장히 좋죠. 그죠? 아유, 좋아요. 그죠? 뭐 지금 뭐 땡긴 거 보면 2차 전지 엄청 땡겼거든요. 2차 전지 지금 플러스로 끝났습니다. 그죠? 이런 거를 봐서는 뭐 콜옵션 엄청 땡겼지. 풋옵션 아까 전에는 13,000계약? 14,000계약? 이렇게까지 매도를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괜찮다. 오늘 외국인들이 좀 땡기네. 그렇다 그러면 좀 괜찮아지나? CPI 지수가 좀 괜찮게 나올래나? 이런 희망도 있었어요. 근데 다 정리하게 된 계기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달러 지수하고 위안화, 그 다음에 국채만 보자 그랬잖아요. 미국 국채가 엄청나게 뛰었었어요. 그죠? 지금 2년물보다 10년물이 더 많이 뛰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금리 인상이 가까워졌다는 얘기고, 그죠? FOMC 회의가 이제 얼마 안 남았으니까요. 그리고 위안화, 중국이 장을 열면서 위안화가, 생각보다 많이 뛰었어요. 아까 7.2 뚫고 올라가는 거 같았는데, 요거 차트 한번 확인해 보고요. 달러 지수가 상승을 했다. 근데 오전에는요, 요게 다 마이너스권이었거든요. 환율만 약간 플러스권에서 왔다 갔다 그러고 나머지 다 마이너스권이었어요. 10년물 국채 빼놓고 2년물까지 다 마이너스였어요. 요 네 개, 요렇게가 다. 그래가지고, 괜찮은 것 같은데, 그래가지고 레버리지 포지션도 살짝 늘리고, 2차 전지 포지션도 살짝 늘렸어요. 2차 전지는 오늘 너무 강력해가지고, 역시 주소주는 2차 전지구나. 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샀어요. 쌀 때 사야 된다. 근데 아니었더라고요. 시간이 지나면서 달러 지수 흔들리면서 위안화 다 흔들리고. 그래가지고 일단 정리를 했습니다. 일단은 정리를 했고요. 사실 그냥 조금 남기고 가져가도 되긴 되는데, 지금 이렇게 보시면요. 이제 제가 이제 요거를 플로우 차트에서 만들어 놨잖아요. 무슨 유럽 에너지 위기라든지 선거, 그죠? 그 다음에 시황제 되는 거, 그 다음에 금리, 연준, 그죠? 그 다음에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헤쳐나가야 될지 이런 거를 살짝 모아놨는데, 핵심적인 것만 모아놨는데, 지금 여기 있는 이 전체가 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죠? 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지금은 오로지 심리. 그래서 제가 오늘은요, 뉴스를 안 봤습니다. 뉴스 그냥 건성건성 제목만 보고 다 넘겼거든요. 오늘은 뉴스도 안 가져왔어요. 왜냐? 뉴스를 볼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심리예요. 그러면 심리가 어느 쪽으로 흘러가느냐? 미국이죠. 미국장 따라가는 거예요. 다른 거 없습니다. 그냥 미국장 따라가는 거예요. 미국이 상승하면 상승하는 거고, 미국이 떨어지면 떨어지는 거고, 특히 나스닥. 그죠? 근데 어제 보면 좀 재밌는 현상이 일어났었죠. 어제 이렇게 보시면요. 다우존스보다는 S&P 500이 더 많이 떨어졌고, 그 다음에 나스닥이 더 많이 빠졌어요. 그죠? 그리고 굉장히 많이 빠졌다가 상승을 했어요. 그죠? 음봉이 쭉 했는데 밑골이 다니면서 음봉이 쭉 생겼잖아요. 그죠? 이렇게 차트 보시는 분들은 그나마, 전저를, 밀고 내려가지 않았다. 무슨 이평선을 밀지 않았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중요하지 않죠. 만약 오늘 만약에 음봉이 나온다. 야, 이게 힘들어지겠죠. 그냥 저는 차트쟁이가 아니잖아요. 차트에 대해서는 그냥 이렇게 박스권만 그려놓고 라인만 그려가지고 어느 시점에서 반등이 일어나지 않을까, 그 뉴스라든지 이런 걸 접목해가지고 투자를 하는데, 그죠? 만약 오늘 음봉이 나와버리면 작살이죠. 근데 오늘 양봉이 나와야 돼요, 무조건. 근데 양봉이 나오겠습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 그죠? 심리가 완전 개떡이 됐는데, 그죠? 양봉도 하나 나오면 안 되죠. 저거 한 3개짜리 양봉. 근데 목요일, 그죠? 내일이 12일이죠. 12일 저녁에 CPI 지수 발표하는데, CPI 지수 발표하고 나서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지금 뉴스가요, 지금 어떻게 흘러가느냐면요. 제가 뉴스를 왜 안 가져왔냐면,
다 중요한 것들이 없어요. 연준 위원들은 이제 주가가 너무 많이 빠지는 것 같아요. 위기가 너무 온 거야. 그죠? 영국발 무슨 위기, 지금 뭐 헤지펀드라든지 이런 공격형 투자 펀드들이 어디 빈틈만 있으면 삐집고 들어가가지고 콜이든 푸스로든 그냥 먹고 들어가려고 그런 준비를 하고 있는 아주 그냥 승냥이 떼가 주변에 널려있는 이런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연준에서도 지금 매파적 발언을 하질 못하는 거예요. 그죠? 왜? 먹이를 던져주는 꼴이니까. 지금 영국에서 그런 현상이 막 일어나잖아요. 솔직히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영국이 잘못한 건 아니죠. 죽게 생겼으니까, 국민들이 죽게 생겼으니까 어떻게 해서든 살게 만들어주려고 하루 벌어서 하루를 못 사는데 그럼 어떡합니까? 그죠? 돈을 정부에서 풀어야 되는데 풀지도 않고 푼다라는 말만 나왔더니 그냥 공격을 해대가지고, 그죠? 우리가 알 수 없는 무슨 연기금이 깨져가지고 무슨 마진콜이 떴다는 둥 이런 얘기들 나와가지고 그냥 아주 그냥 난리가 났었잖아요. 그죠? 지금은 조금만 빌미가 있으면 그냥 공격을 해대는 거예요. 그러면 연준이 무슨 생각을 할까요? 매파적 발언 하고 싶겠죠? 못해요. 그러니까 언론에서 슬금슬금 나오잖아요. 금리 인상은 계속 하는데 경기가 어떠고 저떠고 지금 상황이 어떠고 저떠고. 그죠? 비둘기도 아니고 예전에는 강력한 매였다 그러면 지금 매파 발언이 아니라 비둘기도 아니고 매도 아니고 흐지부. 그러니까 각국의 그 유명한 저명한 그 경제학자라든지 아니면 돈을 많이 버는 투자자들 이런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계속 경고를 하는 거예요. 연준이 어떠한 금리를 이용해가지고 경기의 흐름을 만들 수 있지만 미세하게 조정을 할 수는 없다는 거를 왜 과거에 그렇게 당하고 나서도 지금 똑같은 일을 반복을 하냐. 미세 조정이 안 된다. 이제 무슨 얘기 나온지 알아요? 내년 1분기, 2분기 돼가지고 실업률이 급격히 늘어날 거라고. 그죠? 그거 막을 수 없을 거라고. 그때 가서 그 스태그플레이션 걸리면 어떡할 거냐고. 지금 연준한테 그런 공격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연준은 지금 와가지고 다시 되돌릴까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두려운 거예요. 그죠? 그래서 뉴스는 볼 필요가 없다. 어차피 우리가 앞으로 일어날 일이 어떻게 일어날지 모르는데 제 생각은 그러잖아요. 코스피 기준으로 2200이에요. 그죠? 그냥 코스피 띄워놓고 할게요. 그죠? 코스피 기준으로 지금 우리 라인은 2200이에요. 그냥 2200. 그죠? 2200. 기껏 떨어져가지고 2000, 2000까지 떨어진다. 그러면 여기 10% 떨어진 거예요, 10%. 10%. 근데 위로 치고 올라간다 그러면 더 많이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죠? 2200인데. 2400, 2600, 2700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그죠? 먹을 거는 밑에보다는 위에가 먹을 게 더 많아요. 그리고 만약에 박스권이 형성된다 그러면 지금 이 박스권이 형성이 됐겠죠. 그죠? 그러면 상단을 2,500원으로 잡고 하단을 2,200으로 잡는 박스권이 형성이 된다 그러면, 그죠? 이런 박스권이 형성이 돼가지고 이렇게 간다 그러면 지금은 레버리지죠. 근데 레버리지 사기도 애매하죠. 그죠? 그래가지고 지금은 심리가 아주 미묘하게 움직이고 심리가 조금만 뻐그러진다 그러면 패닉적으로 막 주식을 갖다 파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거든요. 제가 이제 그 저번 주에 이번에는 캡처를 안 했는데 신용융자 털린 거 개미들, 그죠? 그러면서 이제 기관들이 외국인들이 막 받아먹고 그리고 오늘 같은 장에서도 다 떨어졌어요. 오늘 제가 이제 그 중공업하고 여행 관련주를 좀 유심히 봤거든요. 일본 여행 풀린다 그러면 올 하반기에 여행업이 괜찮지 않을까 그래가지고 여행 관련 ETF를 유심히 보고 있는데 마이너스 5%가 넘게 떴어요. ETF 기준으로. 중공업은 마이너스 4% 이상 떴고. 그죠? 2차 전지만 플러스 0.7%. 2차 전지만 매기가 붙은 거예요. 기관들이 어마어마하게 사들이는 것 같더라고요. 그죠? 근데 그러면 2차 전지를 지금 사야 되느냐? 아니죠. 방향이 없는데. 그래서 오늘 다 정리를 했습니다. 일단은 정리를 했어요. 지금은 뉴스라든지 언론 플레이라든지 유튜버에서 막 나오는 얘기도 있잖아요. 엄청나게 심각한 얘기들이 나와요. 근데 이런 얘기들이 나올 때 우리는 준비를 해야죠. 왜? 점점 싸지니까. 그죠? 땡큐죠. 여행 관련 ETF라든지 2차 전지, 에너지 관련 다 너무너무 싸지니까. 그죠? 그래가지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다른 거 보지 말고 환율만 봐요. 환율만. 오늘 환율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죠? 원달러 환율 한번 볼까요? 원달러 환율. 그죠? 많이 올라갔어요. 다시 전고 1440원까지 뚫고 올라가잖아요.
요거 시간봉으로 한번 볼까요? 1시간봉으로. 그죠? 꾸준히 올라가는 모양. 꾸준히 올라가잖아요. 환율. 그러니까 우리가 이 볼 때 그냥 느낌적으로 느낌적으로 이게 이제 그 주식 많이 오래 하신 분들은 이게 느낌이 와요. 아, 지금 조금 불안한데? 아무렇지도 않은데 불안한데? 막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오래 하신 분들은 그런 느낌이 와요. 주식은 약간 그런 그 어떠한 장인 정신이라 그래야 되나? 하여튼 그런 거를 감을 그냥 무시를 못 하거든요. 육감이라 그래야 되나? 저도 그 느낌이 들었던 거예요. 근데 얘만 그러느냐? 달러 지수. 제가 이제 달러 지수 보자 그랬잖아요. 달러 지수. 그죠? 계속 올라가잖아요. 이게 1시간 봉, 일봉이구나, 이건. 시간봉으로 한번 볼까요? 시간봉으로. 그죠? 시간봉으로. 그죠? 어디, 내려올 것 같습니까? 올라갈 것 같죠? 환율이 달러가 강세가 된다. 그러면서 이제 금값하고 은값이, 제가 은값이 되려 많이 튀어 올라가가지고, 2불이 넘어가가지고, 아, 이거 달러가 약세가 될 수도 있겠는데, 그런데 다시 은값이 떨어졌어요. 다시 금값, 은값이 빠지는 거 보니까, 달러 강세는, 아직, 강하구나. 달러 약세는 아직 시작되지 않았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직까지는. 그러니까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눈으로 보고, 들어가도 괜찮지 않을까. 그리고 오늘 조금 많이 걸린 게 위안화. 그죠? 위안화 이번 주 토요일인가 일요일날 16일날 결정이 된다 그러는데, 보십시오, 위안화가. 쉬고 나서, 10월달, 이게 일봉이네. 시간봉. 어제 오늘. 그죠? 이렇게 떼어버리는 거예요. 이 상태에서 레버리를 들어간다? 두렵죠. 고퍼스는 뭐 먹을 게 없어가지고 아예 그냥 배제를 한다 그래도 레버리지 지금 들어가기에는 조금 그러지 않습니까? 저는 그냥 이렇게 판단을 해가지고 일단은 다 정리를 하고 일단은 좀 쉬자.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거고요. 쉬는 것도 투자예요. 그렇다. 그리고 국채 수익률이, 제가 이제 이거 16시 50분. 그죠? 4시 50분 했는데 지금이 6시 20분. 갭이 많이 나네요. 그러면 10년물 국채 한번 볼까요? 10년물 국채 지금 얼마나 떨어졌는지. 10년물 플러스 1.49. 플러스 1.9. 좀 빠졌네요. 그죠? 환율도 플러스 0.36. 환율이 플러스 0.37. 환율은 별 차이 없고 달러 지수가 0.11, 0.2. 달러가 그죠? 달러 지수가 마이너스 0.2. 달러 지수는 좀 빠졌네요. 그러면 유럽이 좀 괜찮은 건가요? 저는 오늘 뭐까지 생각을 했냐면 오늘 장이 괜찮다 그러고 환율이 조금 조정받고 좀 투자할만 하다 그러면요 항생테크 한번 들어가려고 그랬어요. 만약 시황제가 나오고 나서 중국이 경기 부양을 해야 되잖아요. 지금도 막 돈을 엄청나게 풀어가지고 뭘 한다 그러는데 그렇다 그러면 실적으로 중국이 굉장히 인터넷 강국이거든요. 그러면 그쪽으로 매기가 붙지 않을까? 근데 우리는 항생테크 ETF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한번 투자를 해볼까 그 생각까지 했거든요. 항생테크까지. 근데 아니더라고요. 쭉 밀리잖아요. 그리고 금값, 은값이 쭉 빠지는 것도 찜찜하고, 그죠? 유가 때문에 말이 많은데 요거는 뭐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유가에 대해서는요. 그리고 유럽이 지금 더 빠지나 올라가나 볼까요? 유럽이 닥스가 0.91 마이너스 0.91 0.6 빠지네요. 그죠? 유로스톡스가 0.8 빠지고 영국이 1.11 0.8 그죠? 아까 전부터 상황이 더 안 좋아졌네요. 유럽 같은 경우는요. 그래요. 그래가지고 제가 일단은 오늘은 정리를 했다. 그리고 될 수 있으면 뉴스를 안 보는데 뉴스가 너무 싸나와요. 그냥 뭐 JP 모건 그 아저씨 나와가지고 회장 아저씨 나와가지고 지금 엄청나게 얘기를 했는데 예전에 그 JP 모건 그 아저씨가 나와가지고 은을 한번 샀다가 아주 안 좋은 적 있었죠. 은이 그죠? 저는 그 생각을 좀 해요. 만약에 이제 달러가 약세가 된다 그러면 금하고 은이 좀 움직이지 않을까. 그래가지고 요놈들은 유심히 보거든요. 은이 18불까지 우리가 봤었어요. 그러다가 19.4불, 20.7불까지 올라갔었거든요. 그래가지고 달러가 좀 약세가 되는 것 같다 해가지고 그때 투자를 했었는데 아니네요. 다시 떨어지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은이라든지 금이라든지 은 차트도 한번 볼까요? 갑자기 보고 싶네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보면서 우리가 좀 투자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조금 섣불리 투자하는 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죠? 이게 시간봉이에요. 그죠? 17, 18까지 봤다가 여기가 18이에요. 18. 18까지 왔다가 20, 21까지 갔습니다. 21. 21까지 갔었다가 지금 19.5. 그죠? 다시 떨어지죠. 그러니까 이런 거를 보면서 우리가 지금 우리 장에 이게 굉장히 좋잖아요. 이것만 보면 뭐 땡큐죠. 그죠? 이것만 보면 그냥 사놔야지. 일단은 레버리지. 그죠? 내일 우리 장 분명히 상승할 수도 있어요. 그거는 어느 누구도 모르는 거예요. 근데 뭔가 좀 침침해요. 그리고 우리나라만 어떻게 상승한다든지 그럴 수가 없거든요. 장이 움직이려고 그러면 전체적으로 움직여야 되는 거니까. 그래가지고 저는 미국 장만 지금 뚫어져라 보고 있습니다. 뉴스 다 필요 없어요. 오늘 저녁에 음봉 안 나오기를 바라야죠. 나스닥이고 S&P 500이고 음봉 안 나오기를. 그죠? 만약 여기서 음봉이 진짜 뭐 모르겠어요. 여기서 음봉이 그냥 아이고 뭐예요? 지지부진하게 지지부진하게 음봉이 나가서 이렇게 흘러내려가는 것도 문제고, 그죠? 장대 음봉이 나온다 그러면 더 깨지는 거고, 그죠? 양봉이 나와도 애매하고, 그죠? 많이 가야 되면 여러 개가 나와야 되는데 그 정도 뉴스가 될까? 아니면 내일부터 시작해가지고 내일이 이제 수요일이니까 수요일, 목요일 CPI가 굉장히 사람들 마음에 들게 뭐 어떻게 나와야지 CPI가 사람들이 기분이 좋아질지 상승 욕구가 일어날지 그걸 모르겠어요. 그렇게 기분이 좋아지게 CPI가 딱 나왔다. 많이 떨어져야겠죠. 적어도 7자를 봐야겠죠. 그죠? 이렇게 된다 그러면 이제 상승의 매기가 붙겠죠. 그리고 지금 연준 위원들은 섣부르게 예전처럼 매파 발언 무슨 4.5를 꼭 만들어야 된다는 데 5%가 넘어가야 되는데 이런 발언 못 합니다. 지금 승냥이들이 너무 많이 붙어가지고. 그죠? 굉장히 위험한 지금 그 상황인 거예요. 전 세계가. 저도 보다가 지금 왜 이 모양까지 됐을까? 내 주머니는 아직까지 빵빵한데 연준은 지금 돈을 제대로 걷지도 못했는데 회수도 제대로 못했거든요. 그죠? QE라는 거에 대해서 아직 단어가 제대로 설명이 안 되고 있거든요. QT죠? 아니지? QE, QT 맞죠? 그죠? 이게 양적 긴축을 해야 되는데 이거에 대한 설명이 지금 아무것도 안 나오고 있어요. 제대로 지금 950억 불을 계속 회수를 하고 있는지, 더 회수를 하는지, 덜 회수를 하는지, 어느 쪽에서 회수를 하는지, 그죠? 이런 게 지금 어떠한 설명이 안 나오는 상태거든요. 그냥 금리 가지고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진짜 돈이 제대로 미국으로 빨려 들어가는지도 모르겠고. 몇 가지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괜찮아요. 왜냐? 만약에, 그냥 저는 이제 포지션을 이제 다 정리했으니까 이제 현찰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럼 사면 되는데, 뭐, 사면 되죠. 그죠? 뭘 사느냐? 뭐 이런 거 사면 되죠. 뭐 탄소 배출권도 괜찮고, 그죠? 2차 전지. 오, 땡큐잖아요. 0.8% 상승했네요. 이런 장에서. 그죠? 중공업 같은 거. 이런 거 사야 되고. 레버리지는 당연히 사는 거고. 그죠? 중공업, 여행, 그죠? 에너지. 많잖아요. 살 거. 그러니까 가격이 싸지면 싸질수록, 불안해하는 게 아니라, 좋은 종목을 싸게 살 수 있으니까 그것만큼 또 땡큐가 없는 거죠. 그래서 레버리지라든지 고버스는 이런 장에서 아주 그냥 힘을 발휘하는 거죠. 왜? 올라가도 먹고 떨어져도 먹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좋은 종목을 싸게 살 수 있고, 그죠? 그래서 주도는 일단은 포지션을 다 정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뉴스를 안 보고 저 환율 차트 움직임만 뚫어져라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칠게요. 끝.